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만사 김동률입니다. 흔히 그림 그리기 하면 종이 위에 연필이나 붓으로 그리는 것을 상상하기 마련이지만 최근 들어 모래와 빛만을 이용해 그림을 그리는 샌드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샌드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진아 작가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샌드 애니메이션 뭡니까 도대체? 네. 샌드 애니메이션은 말 그대로요. 네. 이제 네.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장르인데요. 네. 예, 그 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테이블 위에서 모래를 네. 이렇게 뿌려가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들로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한 기법이에요. 네, 그 밑에서 빛을 비췄다는 말로 여쭤볼 때 그러면 그 판은 투명 유리가 돼야 되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까? 투명 유리면 이제 빛이 너무 반사되니까 약간 네. 불투명한 그런 유리 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어쨌든 빛이 통과돼야만 네, 네, 어떤 맞습니다.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작업이 네. 되겠군요. 예, 그런데 이 샌드 애니메이션 창시자는 페렌 카고 감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샌드 애니메이션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최근 들어서요, 이제 많은 작가분들이 이렇게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많아지셨어요. 예. 네. 그렇긴 하지만 아직은 상당히 좀 실험적인 분야이긴 그렇죠. 아직까지는 하군요. 예. 예. 그러면 보통 시청자분들은 이런 샌드 애니메이션 이 그림을 이 작품을 언제 주로 보게 되나요? 다양한 곳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공연장 요즘에는 뮤지컬이라든가 뭐 연극 이런 부분에도 이제 스토리텔링의 역할로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네. 방송 쪽에서도 요즘에 이렇게 간간히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샌드메이션이 좋아서 샌드메이션 작가로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네. 일반인들에게 왜 샌드메이션이라는 게 이렇게 매력적이고 그래서 내가 빠졌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모래가 주는 감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 모래가 주는 톤이나 약간 까슬까슬하면서도 이제 부드러운 그런 재질 같은 것들이 예, 네. 어떤 따스한 그런 감성이 저한테는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랑 이제 조금 정서가 잘 맞는 것 같아서 예, 이렇게 빠져들게 됐죠. 예, 그 샌드 애니메이션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박 선생님 처음 이 작업을 예술적 작업을 하실 때는 국내에는 거의 뭐 알려지지 않았죠. 거의 독보적으로 하신 거죠, 맨 처음에는. 예, 그쵸. 이제, 워낙 하시는 분들도 적었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해외 이제 영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시작한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같은 거 하나를 구하려면 외국 작가분이 뭐 작업하셨던 DVD나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이제 구해서 영상을 보고 그리고 모래 같은 것들도 어디 모래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직접 가서 퍼서 이제 걸러서 씻어서 그런 작업을 여러 번 거쳐서 그런 모래를 이렇게 사용을 했었고요. 네. 자, 우리나라에는 그러면은 박 선생이 이제 작업을 하시기에는 어느 곳에 모래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요즘에는 이렇게 네. 제가 직접 퍼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예. 이렇게 사막
밖에서 이렇게 네. 아주 고운 모래들이 이렇게 수입이 돼요. 예, 그래서 모래도 수입이 되는군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 말고 이런 예술적인 작업을 위해서도 모래가 수입되고 있습니까? 예술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아니고. 뭐 다른 뭐 조경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용 그 목적은 틀리지만 예, 그런 모래들이 이렇게 좋더라고요. 네. 입자도 곱고 부드럽고 예. 샌드 애니메이션 참 독특한 분야의 예술 작업을 해오고 계시는데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뭐 집에서 어릴 때 뭐 모래 사업을 하신 건 아닐 테고, 네.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예, 저희가 이제 대학교 때부터 조금 실험적인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모래로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압화를 이용한 애니메이션도 만들었었고요. 네. 예, 그리고 핀의 어떤 그런 실루엣을 이용한 뭐 핀 스크린 애니메이션이나 뭐 낙엽을 말려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요. 그런 실험적인 영상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모래가 다루기도 이제 재밌고 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성 같은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래로만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이게 모래가 주는 감성이 좋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일반인 저도 그렇습니다만 모래 만지면 그냥 먼지만 나고 뭐 아무런 느낌이 없던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술가로서는? 약간 까슬까슬하면서도 그게 네. 모래가 이제 열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불 위에 이렇게 모래를 두면 약간 따뜻해져요. 예,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작업하다가 이제 손이 시리면 모래 위에 이렇게 손도 데피고 있고 그렇거든요. 네. 예, 그리고 톤이 이제 모래가 주는 톤이 약간 그런 따뜻한 빛이 또 나와서요.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네, 아니 보통 사람들은 모래 그러면 먼지만 난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은 이제 그런 따뜻한 느낌까지도 느낄 수 있는 정도군요. 근데 알려지기로는 7년 동안 한강 둔치의 모래사장에서도 혼자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나요? 아, 그 사람이 없는 외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리들만 이렇게 다니고 있고, 예. 거기서 이제 거기 갔을 때도 그쪽에 이제 고운 모래가 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네. 예, 거기 이제 쌓인 모래를 퍼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었죠. 네, 샌드메이션 이 작품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은 2006년에 대종상 시상식에 이제 공중파로 중계될 때 이제 박 선생이 소개를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네. 박진아 선생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뭐 이 샌드 애니메이션 작품의 주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마다 많이 틀려져요. 예. 그래서 만약에 대종상 같은 경우면은 이제 대종상이 주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웅장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셉으로 잡게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동화 같은 것들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예. 미녀와 야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의 한 종류인데 이제 모래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아주 거칠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이나 뭐 저나 이야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걸 지금 이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네, 말씀해 맞습니다.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시대 때 저희 나라가 이제 그 어떤 억압이나 그런 것들을 받았던 것들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광복을 맞게 되는 그런 역사를 표현을 한 거거든요. 네. 네. 이걸 보니까 그림 그리는 이 지금 동영상 빨리 돌린 거죠 지금. 네. 네. 그리는 솜씨도 그렇지만 이 스토리 전개를 하려면은 이 상당한 창작력이 요구되겠군요. 이 스토리를 만들려면은. 네. 그런 것은 주로 모티브는 어디 있었습니까? 모티브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조금 실험적인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조금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한 뭐 심볼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꼭 촬영을 해서 예, 이게 모래로 표현이 가능할지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예. 네. 지금 이 스토리는 어떤 겁니까? 그 일제시대 때? 네, 일제시대 때 이제 저희 나라가 이제 정말 평온했던 그런 마을에 일본군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장면이고요. 네.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위안부의 이미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양쪽에는 이제 네네. 일본 군인이고 조선의 이제 처녀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네. 저 위에 이제 시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조금 그 시간의 예, 그런 흐름을 표현을 한 거고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모래를 뿌리고 뭐 그리는 것 같은데 이 샌드 애니메이션에도 어떤 독특한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이미지만 가지고 이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예,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전환되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컷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조금 재미없는데 이제 어떤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이어지면서 컷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재미가 추가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네. 손으로 모래를 만지다 보면 아무래도 건조해지고 손 피부는 엉망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그냥 요즘 같은 날씨에는 조금 이제 핸드크림을 좀 자주 발라야 발라준다던가. 되고. 예. 네. 본인 작품 활동뿐이 아니라 어린이 체험전을 기획하고 현재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이제 샌드 애니메이션이 대중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예,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에 이렇게 맞춰서 조금 네. 컨텐츠 자체도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쉽게 오셔서 직접 모래를 이렇게 만져보시고 그 모래로 이렇게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를 모래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 예,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예,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감사하게도 예, 많이 좋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아이 방학맞이해서 이렇게 모래 체험 같이 하니까요. 제가 더 신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와 또 교감할 수 있어서 좋고 신나게 만져보고 그려보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흔들어서 모양 만드는 게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이야기의 큰 흐름부터 먼저 잡게 되고요. 예, 그 이야기의 흐름이 잡히면 거기 들어가는 그림들이나 그런 구성 요소들을 인터넷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먼저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구성 요소들을 모래로 이렇게 이어 그려야 되니까요. 예, 그런 소스들을 스케치를 해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보드를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스토리보드를 바탕으로 이제 모래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의 극을
다른 아티스트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짜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샌드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마술이나 연극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림 자극도 그때 들어갔었고요. 그런 아티스트 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표현을 하기에 힘들기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좋은 이렇게 극을 또 만들어낼 수 있고요. 예, 오늘은 이렇게 직접 특별히 와주셨으니까요. 예, 김동률의 세상만사 이렇게 이미지를 한번 제가 모래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보시게 되면은 샌드 애니메이션이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텐데 샌드 애니메이션이라는 이런 한 분야가 이래서 좋다라고 좀 아주 달콤한 말로 유혹에 설명을 한다면 왜 좋습니까? 다른 수많은 예술 장르 가운데 이 샌드 애니메이션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은 뭘까요? 어렸을 적에 이렇게 그런 경험이 이렇게 누구나 한 번씩은 있잖아요. 이렇게 흙 위에다가 자기 이름 이렇게 써놓고 모래사장 위에 가서 뭐 이렇게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하트도 한번 그려보고, 예, 그런 향수도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조금 더 발전시켜서 예, 자기의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예,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또 쉽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저 예술작을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경비는 많이 드나요? 오히려 다른 예술 작업보다 예, 경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네. 물감이나 뭐 이런 소모품들이 조금 덜 드니까요. 예. 모래가 이제 소모품이라고 하지만 그거를 한번 사용했던 거를 이제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예, 재활용이 되는 네, 그렇죠. 이번 그림 그렸던 모래로 또 다음 그림 그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서 쓸 수 있으니까요. 예. 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점점 더 참 독창적인 작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박진아 선생님 거의 뭐 독창적으로 공부를 해오셨지만 현재 이제 대학에 한국 대학에 미술 관련 대학에 이 샌드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뭐 그런 강좌가 열려 있습니까 이제는? 요즘은 이제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외국에 모래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더라 정도로만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먼 예. 소문으로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애니메이션 학과나 영상 디자인 학과 이런 쪽에서 예, 샌드 애니메이션 이렇게 과목 같은 것도 생기고요. 예, 과제로도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작품들을 만든다고 들었어요. 네. 좀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쨌든 이 샌드 애니메이션 이 작품을 보려면은 주로 VCR이나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밖에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전시 같은 경우는요. 예. 아까 같이 이렇게 보셨던 동영상처럼 영상으로 네. 이렇게 전시관 내에 이렇게 상설 전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예. 박 선생님께서는 이런 샌드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는 예술 세계에 좀 관심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뭐 연구 중이라고 그러던데. 네. 이제 그 미술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그런 액자로 보는 미술보다는 저는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볼 수 있는 미술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샌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빛으로 그리는 라이트 드로잉이 또 있어요. 예,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이 반짝거리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는 뭐 그런 분야도 지금 계속 연구 중이고요. 예, 그리고 내년 정도에 이제 그 하나의 극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런 움직이는 미술을 이용해서요. 예. 네. 어쨌든 박진아 선생은 이제 샌드 애니메이션 이 분야의 거의 이제 프론티어 같은 그런 인물이신데 앞으로 이 땅에 샌드 애니메이션 이 분야가 뿌리를 내리게 하려면 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 선험자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샌드 애니메이션이 가진 또 장점이 여러 장르와 결합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샌드 애니메이션 그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네. 청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음악 공연이랑과도 결합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뮤지컬이나 연극 쪽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이제 스토리텔링의 역할로서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아티스트들과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예,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이렇게 작업을 해볼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금 더 다양한 드로잉의 세계를 조금 더 연구를 해볼 생각이고요. 네. 이 박진환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이 샌드 애니메이션 분야가 굉장히 막강하고 정말 썩 괜찮은 예술 분야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정말 몸소 느껴보려면 어디를 지금 찾아가면 됩니까? 보려면. 저희가 이제 일반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라고, 예, 체험 프로젝트를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10군데 지역에서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성남하고 구리하고 김천 이렇게 3군데 지역에서 예, 2월 달까지 이렇게 쭉 열리고 있으니까요. 예, 오셔서 한번 이렇게 직접 체험해 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하시면은 좋은 시간이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샌드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라 예,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라이트 드로잉도 같이 체험을 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과 이렇게 정말 마음껏 이렇게 뛰어놀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오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낯선 분야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나도 샌드 애니메이션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면 됩니까? 그런 질문을 이렇게 조금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예, 샌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예,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예, 그때 드리는 제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예, 드로잉 먼저 배우세요. 라고, 예, 답을 드려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작품을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드로잉으로 스케치를 먼저 다 잡아놓고, 그리고 사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제 그거를 모래 이미지로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요. 예. 그런 드로잉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네, 샌드 애니메이션을 하신다고 하셔도 한계가 오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기인 드로잉을 먼저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 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예.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이군요. 네. 그 박 선생 같은 경우는 길을 가시다가도 머리만 보면은 눈이 번쩍 뜨이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희가 이제 뭐 해변가나 이런 데 네. 놀러 가면은 예, 모래를 이렇게 아무래도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친구들이 직업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 네, 네. 샌드 애니메이션 참 독특한 분야를 그나마 오늘 박 선생 모셔서 말씀 나누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 것 같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독특하고 개성 있는 소재와 표현력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모래와 빛을 이용한 아름다운 서정성,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로 주목받고 있는 샌드 애니메이션이 앞으로도 더욱더 대중과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